네,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이웃들의 삶과 지혜를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토크멘터리 유후. 궁금한 당신은 누구신가요? 오늘은요,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시라고 하면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투자의 대상일 수도 있는데요. 도시 문헌학자가 보는 도시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 광주와 전남 지역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시덕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시문헌학자 김시덕입니다. 늘 도시를 다니면서 기록도 하고 미래도 예측도 해보고 책 쓰고 방송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To be young and in love in New York City. 길은 도시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화석입니다. To be drunk and in love in New York City. 도시의 길을 알면 그 도시, 그 땅의 역사가 보이고요. 땅의 역사를 알면 도시의 미래가 보입니다. 직접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도시 문헌학자, 또 도시 답사가라고도 그렇죠. 불리시잖아요. 사실 생소한 직업이라서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원래 저는 동북아시아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요. 이거 문헌학이라는 걸 하는 사람인데 문헌이라는 게 뭐냐면 책이나 비석 그런 거죠. 그런 글자를 읽어서 네. 그럼 책이나 돌이나 뭔가 물질이잖아요. 그 특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폰트도 있고 뭐 자간도 있고 그쵸. 그거부터 해서 사회까지 읽어내는 걸 하는 직업이에요. 그걸 문헌학이라 그러는데 그걸 도시에 적용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인데요. 하나는 정말로 도시에 적혀 있는 글자들을 봅니다. 간판이라든지. 아, 뭐 표지석이라든지. 그렇죠. 또 하나는 글자가 없는 경우에도 도시를 자체를 책으로 쓰이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앞에 지금 카메라 안 보이겠습니다만 전남 서부 쪽에 있는 굴뚝이 있죠. 벽돌 굴뚝. 네. 저게 다른 데 없거든요. 전남 서부하고 당진 서산에만 있어요. 백길로 이어지고 중국으로 이어지는 이런 걸 문화적으로 읽어내는 거죠. 근데 동북아를 처음에 공부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시의 연구를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 동북아시아 전쟁사를 했는데 임진왜란부터 2차 대전까지 연구를 하면서 특히 주목했던 게 일본 연구였어요.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을 해방 후에 식민지가 끝난 시기에 한반도라고 연구를 이제 확장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답사를 좋아했어요. 대학 1학년 때부터. 네. 그때 94년도인데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군산공항 내려서 군산에서 배 타고 도선에서 장항에서 하루 자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여행을 산에 왜 가냐. 산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뭔가 어려서부터 좀 좋아했던 그 답사가 네. 그게 이제 직업이 된 자연스럽게 거죠. 직업이 된 그렇죠. 거고 사실 이제 부동산이나 뭐 입지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뭐 김시덕 박사님이 이미 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도시 이야기 오늘도 들려주실 김시덕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른의 길이 있고 그 아래쪽에 동서로 흐르는 길이 충무로. 충무로. 세운상가가 홍칭에서 세운상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4개가 있죠. 그리고 회사는 8개가 있습니다. 세운상가라고 하면 여기 충무로역의 진양상가부터. 이렇게 도시를 기록하고 또 관찰하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으신가요? 그냥 본능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는 그냥 하다 보니까 하얘지는 거고 저는 원래 기록하는 걸 원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남이 기록한 거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저도 이 지점에서 궁금했던 게 사실 보통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과거 자료들을 문헌학도 네. 전공하셨으니까 과거 자료를 막 찾아서 과거에서 이제 뭔가 얻어낸 해석으로 현재를 예측하는 거에 많이 초점을 두시는데 박사님은 보통 현재의 모습들을 많이 기록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한국이란 나라 또는 광주라는 도시,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금의 규모가 된 거는 조선시대나 고려 때부터가 아니라 지난 100년 사이 일이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시기는 정치로 보고 그 앞에 것만 역사로 봐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근데 보고 있으면은 너무 과거 얘기만 하는데 거기서 끝나버리고 100년을 빼버리고 일제시대, 어두운 시대, 독재 정권 해버리고 나니까 해석의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지난 100년간 일어난 일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 경우 같은 예전 광주역 소방서 있는 데 말고 네. 세광주역 있잖아요. 세광주역 동쪽에 지금도 보시면 반달 모양의 땅이 하나 있어요. 그게 그 경양방죽이라고
자고로 예전부터 수원지로 쓰던 곳이었는데 일제 때 1차 매립을 해서 지금 반달 모양이 됐고 원래 좀 더 이렇게 아기자기한 모양이었어요. 이렇게. 아. 1차 매립이 그랬고 2차 매립해서 해방을 맞았고 이제 광주역을 옮기면서 그쪽에 택지 개발을 하다 보니까 매립을 했거든요. 아, 그럼 원래는 호수였던 곳을 그렇죠. 매립한 곳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시면은 안내가 있어요. 우리 원래 호수였다고.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집들은 딱 70년대 그 집들인 거죠. 그래서 그쪽은 요즘에 재개발 움직임이 좀 있던데 그래서 호수였던 데 내력을 알면 그런 것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도시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잖아요. 어디에 살지를 잘 알려면 이렇게 도시의 과거, 그래서 현재를 땅에 내려가 알아야죠. 알아야 된다. 부동산 관심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게 많이 그런 보시죠. 부분이거든요. 다들 땅은 다 똑같다 생각하세요. 그렇죠. 근데 똑같지 않거든요, 땅은. 근데 이렇게 많은 곳을 또 답사하고 다니시려면 준비물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거 좀 챙겨 다니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늘 지도 어플리케이션에 위성사진을 늘 봅니다. 위성 사진을 보세요? 예. 왜 위성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맵이라든지 보시면은 다 그림으로 돼 있잖아요. 그건 땅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건 누가 손을 댄 거거든요. 1차적으로. 그리고 아마 그런 데 보면 아마 군부대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위성사진 보면은 뭔가 티가 나요. 아, 여기 뭔가 이상하다. 그럼 더 이제 딴 맵을 보면서 겹쳐가면서 보고 그 은근히 사람들이 모르시는데 군부대가 있다는 걸 정말 모르시고 개발 지역인데 주변에 땅 싼 데가 있네 들어갔다가 왜 안 오르지 분이 많으세요. 나중에 여쭤보죠. 거기 군부대 있는 거 아셨냐고 그러면 몰랐다고. 그럼 기본적으로 답사 다니실 때 위성 예, 사진을 위성사진. 보시고 그렇죠. 또 다른 것도 어떤 거 가지고 다니세요? 이제 3월, 4월이니까 부채 들고 다니고. 아, 더우셔가지고. 이제 저는 개인 답사로서는 이제 하절기입니다. 지난해에도 익산 쪽에 눈길을 걷다가 대상포진에 걸려서 이 답사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1년에 한 번씩은 병을 알아요, 여름에. 아니 근데 왜 그런 게 걸리세요? 보통 차 타고 다니지 않으시나요? 저는 면허 없다니까요. 아, 면허가 없으세요? 네, 없어요. 한국이 이제 너무 차가 있는 게 자연스러워져가지고 네. 이 도시에 대한 걷는 법을 잊어버리셨는데 원래 사람들은 대중교통과 도보로 다녔어요. A에서 B까지 자가용으로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가시면은 A에서 B 사이에 있는 도시를 전부 놓쳐버리고 그 논길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목적지만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버스나 도보로 가면 예전에 생겼던 길을 따라가지고 마을이 형성되고 상권이 형성된 거를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박사님이 이제 여러 도시를 답사를 다니실 텐데 전국 팔도를 다니시려면 그렇죠. 내가 어떤 도시를 가야 되겠다라고 선정하는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전국에 다 답사 대상은 있고요. 그중에 좀 꼼꼼히 보는 데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같이 예를 들어서 KBS 광주 인터뷰가 들어오면 그 전날에 와서 돌아보고 그럼 이번에 이제 광주 내려오실 때 내가 어디를 꼭 봐야 되겠다 생각하셨던 지역은 있나요? 네. 예전에 영산강변에 마을이 있다가 74년 홍수 때 많이 위치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특히 유명했던 게 용봉동이라고 광산구에 오, 거기 마을이 뉴스에 날 만큼 큰 사건이 있었어요. 70일 만에 구호주택 지었다고. 그거를 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특별하게 보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무도 광주 분들이 관심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광주 지인도 많고 그러는데 맨날 충청도 금남로 얘기만 해요. 아니면 첨단 수완 상무만 얘기하고. 저는 딴 데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한 사람 정도는 남들 안 가는 데 가서 기록해두면 나중에 의미가 있다. 그럼 답사지에 도착하셔서 가장 먼저 하는 건 어떤 걸 하세요? 일단 편의점 가서 김밥하고 물 사서 가방에 넣습니다. 왜? 대부분의 지역에는 물이나 빵을 팔지 않거든요. 아. 그리고 카페가 있으면 다행인데 카페는 네. 없는 경우 많고. 근데 그리고 이제 버스 타는 거죠. 버스 타거나 아니면 버스 탈 때까지 걷거나. 뭐 별게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뭘 가장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착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착하기까지 과정 자체를 체크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차하고 다른 거예요. 네.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하게 되면은 과정 전체를 보게 됩니다. 이 버스가 어디까지 가는가, 이 버스가 왜 여기를 통과하는가. 그 여러분이 자가용으로 생각하시면은 이런 걸 하나도 못 보시게 됩니다. 아무래도 많은 도시를 답사하시다 보면 다양한 길도 보실 거고 사람도 만날 거고 할 텐데 답사 다녀보시니까 어떤 걸 가장 많이 느끼세요? 아, 한국은 땅이 넓다. 여러분 한국은 땅이 좁다 생각하시는데 좁다고 생각했는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서 하동 쪽에 있어요. 그 경남남도지만 같은 권이죠. 가면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라고 예정지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택지 개발만 해놓고 텅 비었어요. 몇십 년째. 그런데 볼 때마다 땅이 좁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데 한두 개만 보면 한국은 땅이 너무 넓고 개발해놓고는 놀린 땅도 많고 그게 약간 필요 없는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 생각을 하게 돼요. 좀 더 효율적인 개발하면 좋겠다는 거를 답사할 때마다 가장 절실하게 느낍니다.
네, 박사님의 저서에서 길을 알면 도시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도시 답사를 해보시니까 어떤 길이 보이시던가요? 시민들이 움직이는 교통망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도시 간의 관계라고 하면 또는 메가시티라 그러면은 면과 면, 도시와 도시가 만나는 걸 생각하시는데 제가 답사하면서 확인한 거는 한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을 때 A, B 지역에 도시민은 도시민끼리 교통망을 통해 움직이고 농촌민들은 따로 움직입니다. 네트워크가 각각 따로 존재해요. A 도시의 농어촌민과 도시민이 같은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적대적이기도 해요. 도시가 확장되면 농토를 빼앗기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경우에는 시민들은 교통망을 움직이는 이 초광역적인 움직임을 봐야 되는 거고 농산어촌은 농산어촌대로 이 광역적으로 자기들끼리 움직이는 다른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그럼 쉽게 생각하면은 저희는 장성이나 화순 또 광주가 가까우니까 하나의 뭐 도시를 묶자 이렇게 묶으면은 다 생활권이 같으니까 편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광주는 도시 나름대로의 그런 생활권이 따로 있고 그렇죠. 장성이나 화순은 또 그 농촌 지역의 생활권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답사하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정말 도시민하고 읍내라든지 여기 소재지민과 나머지 농산어촌 주민들이 생각은 너무 다르다. 이걸 묶어가지고 광주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 광주 시민들을 위한 건 뭐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발언이다라는 거죠. 박사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시 좀 꼽아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광주 전남 전체에서는 광양을 제일 좋아합니다. 광양에서도 제초소 있는데 말고 네. 그 태인동 말고 섬진강 쪽 라인이 농촌 광양이 참 아름다웠거든요. 그 모습을 가장 잘 남기고 있어서 참 아름답다 생각하고요. 농촌 광양의 모습은 좀 상상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지난달까지 이제 광양의 매화원이라고 있는데 참 아름답게 꽃도 피고 섬진강도 흐르고 4대강 사업하면서 대부분의 강이 안전을 위해서 공사가 됐잖아요. 섬진강은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섬진강에 그 바다 같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고 그 너머로 읍내 도시가 펼쳐져 있고 그리고 꽃이 피는. 근데 아마 한국의 그렇게 큰 강 중에서 원형이 남아있는 안 되는 데가 그 광양 쪽일 거예요. 광양 하동 쪽. 그게 하나가 있고 이 광주 전남 서부 지역이라면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데는 담양이었습니다. 아, 예전 담양역 자리가 있어요. 지금 없어졌는데 광주선 철길이라고. 그 내렸을 때 예전에 만들어졌던 부잣집들, 기와집도 많이 있고 왔는데 정말 좋고 아름답더라고요. 조용한 게. 아, 이 담양 좋은 동네구나라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럼 혹시 가장 맨 처음 답사로 광주 전남을 왔던 게 몇 년도인지 기억하시나요? 광주 전남은 약 5년쯤 전에 아마 광주였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광주 자체를 보는 건 아니고 영산강 쪽이라든지 또는 호남선 라인 쪽 봤었어요. 그러면 5년 전에 처음 광주에 오셨을 때와 또 지금 많이 또 다니셨잖아요, 광주를. 이번에 이제 현재 광주의 모습을 보면 그 5년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그렇죠. 발전과 또 달라진 게 있나요? 동명동이 이렇게 핫해질 줄 몰랐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있는 것도 동명동인데 사실 이곳이 동명동이라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네. 곳이기도 하지만 근처에 충장로랑 금남로도 그렇죠. 아시죠? 네, 어떻게 알죠. 보면 광주의 원도심이라고 할 수 원도심이죠. 있는데 요즘 보면은 뭐 상인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게 진짜 뭐 두 가게 건너서 한 가게가 공실이다. 장사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원도심이 갑자기 이렇게 좀 쇠퇴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왜일까요? 첨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 신도시가 예, 개발돼서. 광주에서 신도시 개발하는데 원도심이 그대로길 바라는 건 욕심이죠. 저는 모든 도시에 다 그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신도시 개발해놓고는 원도심 인구 빠져나가는 걱정하는 건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맨날 서울 경기권 탓만 하시잖아요. 그거는 그 문제 아닙니다. 다 수완, 첨단, 상무 그 상권들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원도심을 살리고 싶으면 신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예, 건가요? 최소한으로 하고 원도심 재개발이나 컴팩트 시티, 압축 도시화를 해야죠. 최대한 외부화 택지 개발보다는 여기에 재건축 재개발을 또는 붙여가지고 개발하는 식으로 딱 밀집적으로. 근데 요즘 그래서 원도심에 이제 다양한 이제 뭐 재개발도 많이 하고 아파트도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 많이 지었죠.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상권이 좀 많이 죽었는데 이거는 너무 어떻게? 늦은 거죠. 아, 늦었다. 예, 활력이 있을 때 하셨어야죠. 그런 반성들이 나온 게 최근이라.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비판이 있는데 일기는 실패했다는 말을 많이 해요. 너무 동떨어진 데 만드니까. 그래서 2기 혁신도시는 원도심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조가 바뀐 게 몇 년 안 됐어요. 도시 개발에 있어서. 근데 저는 광주 경우는 약간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충장로를 좀 살리기 위해서 광주시에서 이제 이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는데
오히려 상인들은 주차장을 만들어줘야지 무슨 소리냐. 그래야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도시는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신촌도 마찬가지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차 없는 도시에다가 거리에다가 다시 돌렸습니다. 차 있는 거리로. 상인들 반발이 심해서. 상인들로서는 집 내리고 해야 되는데 싫다는 거죠. 근데 금남 충장로 사실은 그런 도시들이 차가 많이 원래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곳들이에요. 당연하게도. 차 없는 시절에 만든 도시들이기 때문에. 그쵸, 좀 걸어 다니기 좋은 도시들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광주가 너무 차량 위주로 가 있는데 도시 구조가 조금이라도 대중교통으로 되돌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좋은 시발점이 지하철 2호선인 거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버스들을. 그럼 실제로 원도심이 좀 쇠퇴했다가 다시 활력을 찾은 뭐 다른 지역 사례가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아직은 한국은 그 사례를 못 만들어낸 것 같아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다 택지 개발이 여전히 그 메인스트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택지 개발을 덜 해야 됩니다. 하더라도 내부 고밀도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복잡하거든요. 보상 문제도 시끄럽고 재개발 재건축 반대도 있고 그러니까 손쉽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인구를 흩어놓고는 원 중심에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거는 전 앞뒤가 안 맞는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도시를 다녀보시면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사라지는 도시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자체마다 고민이 어떻게 하면 인구를 좀 유입할까? 어떻게 하면 좀 많은 사람이 좀 우리 지역에 오게 할까일 텐데 그래서 이제 광주 지역에서도 이번에 복합 쇼핑몰 사업을 시작을 하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전 들어오길 바라고요. 제 광주 지인들 보면은 쇼핑하려고 대전까지 가더라고요. 세상에는 다양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모두가 전통시장만 사용하길 바란다는 것이 이거는 폭력이라고 보고요. 당연히 부자들은 또 백화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가족 단위로 어등산 갈 수도 있는 거고 스타필드도 가는 거고 하는 건데 그걸 너무 정치적으로 막아왔다. 이거는 비정상적이었다. 광주에 부가 유출됐다. 다른 지역으로 전남이나. 다만 복합 쇼핑몰이 지어지고 백화점이 더 지어진다고 여기 사람이 몰려들까요? 저는 그건 좀 인구가 늘 것인가 상주 인구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순서가 앞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수원도 스타필드 생기고 고양 지축도 생겼는데 거기는 택지 개발이 신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스타필드 들어간 거지 스타필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개발이 된 게 아니에요. 인과관계가 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 복합 쇼핑몰 같은 그런 쇼핑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정주 인구,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살던 사람들의 뭔가 삶의 질이 높아질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중상층 계급도 당연히 그 즐길 때가 필요한 거고 그분들의 효용을 맞춰줘야죠. 특히 그래서 주목하는 게 이번에 뉴스퀘어를 네. 하고 이제 복합 개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버스터미널 저는 이게 크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광주에서 나온 얘기 중에 가장 저는 문제였다고 보는 게 뉴스퀘어를 송정으로 빼자는 거였어요. 맞아요. 이런 논의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 기차와 버스가 같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거고 개발될 그것보다는 거다. 개발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남 사람들이 광주에 오는 이유는 뉴스퀘어를 이용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도 구경하는 거고 원더쇼 구경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라 생각을 하는 건데 송정으로 빼버리면은 정말 광주 원더쇼 올 일이 없어져요. 전남 분들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뭔가 박사님은 도시에서 대중교통의 기능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하죠. 또 이제 대중교통 문제 하면은 아마 다른 지역과의 연결도 문제가 될 거예요. 사실 광주에서 저도 이제 살아보면 뭐 수도권, 서울로 가는 건 너무 편하지만 부산이나 뭐 대구, 특히 강원도 가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다행히 달빛 철도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광주와 대구 간에 이제 철도가 좀 놔질 것 같은데 이게 생기면 여기도 인구 유입이 되고 좀 경제가 활성화될까요? 여러분들이 철도만 생각하시는데 대구, 광주 간에 버스도 많거든요. 근데 이용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버스 있을 때 이용 안 하던 분들이 달빛철도 생기면 열심히 다니실까요? 저는 반대로 질문을 많이 던져요. 이쪽 분들에게. 저도 버스가 많은 건 몰랐는데 아무래도 근데 버스보다는 기차가 더 이용하기 편리하고 타서도 이제 조금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다니시지 않을까요? 프리미엄 버스가 편합니다. 아, 프리미엄 버스 타보셨죠? 네. 그거는 저는 웬만한 KTX보다 편하다 생각해요. 아니, 달빛철도는 제가 말씀드리는 전형적인 행정의 연속성의 결과인데 원래 1920년대에 이 계획이 있었어요. 구남철도라고 대구하고 전남 계획 철도라든지 또는 광주역부터 담양 거쳐가지고 남지를 거쳐서 김천이 이런 데 가는 전남선철도, 광주철도 계획이 있던 거를 이번에 부활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행정적 목적에서 이게 놓이는 거라 보지 이게 정말 양쪽 간에 물동량이 많은데 이게 교통이 못 받쳐주니까 만들어낸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달빛철도로 그래도 수혜를 보는 지역도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거기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사실 전라도 전체의 문제인데 서부 해안 지역이 발달했고 동부 지리산 자락들이 지금 개발이 안 됐잖아요. 맞아요. 특히 그래서 순창, 곡성 같은 곳은 저도 가보면 참 좋은 곳이라 생각하는데 아마 관광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전남 정부 포함해서. 그럼 이제 광주 이야기를 좀 살펴봤고 이번에 전남으로 넘어와서 전남 지역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나주 혁신도시 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나주 혁신도시는 어제 다녀왔습니다. 어제 다녀오셨어요. 어떠셨어요? 여전히 공실이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나주 혁신도시를 만들 때 뭐 인구 5만 명을 뭐 만들게 하겠다. 기업들도 이전을 하고 또 정부 기관도 이전을 하면서 여기에 정주하는 인구를 많이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공실이 너무 많고 사실 주말에는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들이 서울로 올라가 버려서 유령도시라는 말도 있거든요. 여기 인구가 정주가 안 되는 거는 광주 탓도 있죠. 다들 왜? 광주 사시니까. 아,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광주 나주의 상생 발전으로는 그럼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애매한 거죠. 다른 도시들은 그나마 딱 중간에 걸쳐서 만드니까 똑같이 공동화를 만드는데 여기는 나주에 들어가 있는데 광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주가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 보입니다. 보면은. 근데 압축 도시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가 성장하려면 네. 제 생각에는 나주 혁신 도시가 그 압축 도시의 전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황구지 만들었잖아요. 나주 시가지 만들었거나 광주 송정이라도 붙여 만들었어야죠. 그게 압축도시 방식인 거죠. 아, 원래 있던 원도심에 더 이렇게 부응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 혁신도시는 그래 원도시 붙여 만든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막 쭉 들어보니까 원도심 재개발도 사실 쉽지 않고 쉽지 않죠. 신도시를 만들어서 이제 뭔가 원도심과 상생하는 것도 쉽지 않고 쉽지 않죠. 혁신도시도 쉽지 않은데 도시 문헌학자로서 도시 답사가로서 생각하시는 해법이 있나요? 일기는 어쩔 수 없고 이미 만든 도시를 없앨 수는 없고 그나마 2기 혁신도시는 1기에 다시 주는 게 그나마의 숲색이라고 봅니다. 아, 오히려 일기에 더 몰아줘야 된다. 예, 그밖엔 답이 없는데 네. 당연히 안 그러겠죠. 원래 혁신도시 자체를 한 두세 개만 했었어야 돼요, 전국에. 그랬어야 되는데 팔도에 당한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이미 약간 약간 이제 단추 잘못 깬 거고 그나마 2기라도 어떻게 하려면은 몰아야 되는데 그 지역 내, 그 도 내에 다른 지역이 가만 안 있을 거라서 사실은 이 방식의 나눠주기식 혁신도시로는 사실 답이 없다. 그러면 가장 좋은 해법으로는 그나마 원도심 지역에 붙여 만드는 거다. 아니면 그게 최선책. 네, 그 1번 2기는 그나마 1기에 더 하는 거다. 차선책. 근데 하지만 현실도 높은 거는 그 지역에 다른데 또 만들 거다. 그럼 또 이제 또 공동화 나겠죠. 공동화가 될 거다라고. 예. 지금 전국이 다 그렇거든요.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구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인구 재배치가 나요. 그런데 그 지역의 농산어촌이나 작은 읍면 소재지 동지역들이 인구가 빠져나갑니다. 그건 진주도 그랬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쭉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뭔가 도시를 잘 읽으려면 현재의 모습도 잘 기록해둬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도시들의 미래를 한번 좀 예측해 주신다면 결국 저는 광주의 큰 틀에서 동부 지역의 쇠퇴는 막을 수 없다고 보고요. 광주의 미래는 결국은 서부 지역 아니겠습니까? 광주 송정 쪽 그리고 첨단 수안 그래서 장성하고는 연담화가 될 것 같고 네. 장성군 남면 지역은 결국은 이제 첨단 3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고 나주나 이런 지역도 사실은 이제 혁신도시 중심으로 재편될 거고 그리고 저는 특히 화순이나 담양은 결국은 이제 통합되지 않나 싶은데 광주하고 그렇게 하나 큰 트림이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목무신 통합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죠? 거의 이제 영암까지 포함해서 아마 얘기 나오는데 전 메가시티를 면적으로 붙이는 건 저는 의미 없다고 보고 생활권 차원에서 아마 무한 중심으로 재편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그러니까 박사님은 사실 연구를 하신 분이니까 도시의 뭐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예측을 하는데 그냥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도 도시의 과거도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땅의 역사를 알아야 여러분 투자하실 때도 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이유에서 그 땅의 단단함부터 이해하시려면은 최소한 100년 전에 한국에서 가장 정확한 지도는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지도거든요. 총독부가 만든. 그거랑 비교해 보시고 또 하나는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이요? 그 정기적으로 발표해요, 도시들이. 근데 매번 부동산 하는 분들 보면은 최신 게 발표되면은 그거 가지고 막 이제 왈가왈부를 해요. 네. 근데 최소한 앞에 거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는지. 뭐를 하려다가 포기했고 뭐가 추가됐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게 돼요. 제가 도시 보는 기본 관점은 비교입니다. 앞과 과거와 현재의 비교, 그리고 다른 도시와의 비교. 그걸 통해서 많은 게 보일 거다. 그건 대단히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광주랑 전남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디로 얘기하실 건가요? 광주 광산구 쪽, 광주 송정역 있는 근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통이 좋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잘 통하고 바다도 가깝고. 그리고 하나는 순천시 서부 지역. 거기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승광은 경제력이 좋잖아요. 근데 확실히 광양만권은 공기가 좀 문제입니다. 현천장에 강연 가서 말씀 들어봐도 그것 때문에 신대나 해룡지구나 율촌지구보다는 서부의 나간 쪽으로 이사 갔다는 분들은 좀 듣곤 해요. 그래서 그 동네 권역을 지키되 약간 외곽 지역으로 사는 것도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광주랑 전남 지역의 도시 미래들에 대해서 많이 예측해 주시고 또 많은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이 지역을 살아가는 우리 지역민들은 앞으로의 미래 도시를 위해서 미래 도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개인이 도시를 위해 살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도시가 마음에 안 들면 시민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잘 보여주는 데가 여순광이죠. 여기는 돈은 기본적으로 있는 도시들이고 A지구에 A도시에 B도시 왔다 갔다가 자유롭습니다. 아파트 하나 만들면 옮겨가고 그래요. 서로 선의 경쟁을 합니다. 더 많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근데 전남의 다른 지역들은 안타깝게도 그런 긴장감이 없어요. 행정가나 정치가 분들에게. 니네 어차피 어디 갈 거냐라는 입장인데 저는 그건 시민들이 개개인이 옮길 수 있다. 나는 떠날 수 있다라는 신호를 줘야 돼요. 그래서 겁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를 위해 당신들이 희생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분위기를 좀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되나요?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여러분이 행복한 데 사십시오. 행복한데. 예. 정치인은 행정가가 행복한 데 말고 여러분이 행복한 데 사세요. 그럼 시민들 개개인이 행복한 도시는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시민 개인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그럼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제가 행복한 도시는 네. 적당히 도시화가 돼 있고 저는 도시 사람이라 네. 그러면서 교통 편하고 대중교통 잘 돼 있는 도시. 오늘 저 이야기 나누면서 도시를 어떻게 읽어가야 되는지도 많이 배웠고 왜 도시를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사는 도시가 어떻게 변할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 도시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게 된다면 저도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거니까.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셔야죠. 네, 오늘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어디 가실 건가요? 저는 이제 광주 송정 근처에 또 재개발 예정지를 좀 답사하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좀 힙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광주가 그 쓰레기 없고 사람들이 하나도 안 싸우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광주는 원래 예술의 도시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 다양한 문화를 접해가지고 좀 더 발전된 문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외된 사람이 없이 모두 다 잘 살고 취직도 잘 되고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광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화이팅!